배화여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지윤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자, 가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무슨 민족인지를 봐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1번은 문명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막스 밀러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누가 인도로 들어와 전쟁을 수행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을 복속시켰다고 합니다. 일단 중앙아시아에 누가 있었는데 인도를 들어왔다고 하고요. 원주민을 복속시켰다고 합니다. 일단은 인도를 쳐들어오는 여러 가지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피탈의 침입 내지는 아니면은 뭐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있고요. 문명사라고 예상해 본다면 아마 이제 드라비다인이 이제 인더스강 유역에 있었는데 겐지스강 유역으로 아리아인이 이주하는 과정도 있었죠. 따라서 이거 있네. 리그베다에 나오는 여러 바르나는 피부색 등을 기준으로 하는 인종 차원의 사회적 집단이며 이들 간에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종교 문화도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주민이 섞이는 과정에서 카스트 제도가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드라이브라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확실한 지배 체제를 만들었으니 요거 누구죠? 민족이니까 아리아인이죠. 자, 아리아인에 관련한 모습을 지문 속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브라만으로 손시켰다. 답 1번. 자명한 답이네.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였다고 하면은 교과서 기준으로는 헤브라이가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단어로는 유대인이라 말하긴 합니다. 그치? 자, 카르타고 등의 식민도시를 세웠다. 페니키아인이고. 이제 안 써도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응? 태양신의 아들로 여긴 파로가 생겼다. 이집트 문명. 자, 폴리스가 있었다면 요거는 그리스 사회.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알겠지? 보통 인도 문명에 모헨조도로 하라파를 물어보는 드라비다인의 모습만 물어본다면 여기서는 아리아인을 좀 물어봤다는 것이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가황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인물성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셰냥에 위치한 누구의 능. 자, 셰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실 말한 적이 있었던 게 선생님이 직접 여기를 다녀와서 영상 보여드렸을 겁니다. 지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시안편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누구는 서역 원정은 자, 적어도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동쪽 나라이니까 서역 원정을 하는 방향이겠지. 중국 입장인 것 같고요. 굴욕적인 관계를 강요해온 흉노를 제압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흉노조가 제압하는 경우라면 진시황제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한고조 유방도 있고 사실은 한무제가 적절하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굴욕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사실 그거는 한고조 유방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동아시아에서 고른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그 유명한 사건 아실 거예요. 그치? 한고조 유방이 잡혀가지고 그 백선상 전투에서 패배하는 과정이 있었잖아. 자, 흉노를 제압하고 위한 것이었다고 하며 즉위 직후에 장관을 대궐지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누구? 한무제. 자, 우리 한무제 업적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심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다녀왔어. 이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지에서 이름을 땄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무릉이라고 합니다. 중국 발음으로 마오링이라고 부르는 데고요. 셰냥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다녀왔는데 원래 시안에 가면은 시안에 바로 공항이 있는 게 아니라 셰냥시에 있거든. 그래서 정식 명칭이 시안 셰냥 국제공항이에요. 거기서 셰냥 친두라고 하는 그 CRH인가? 그죠? 고속철도를 타는 수 있는 셰냥 친두역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있고 요 뒤에 누가 있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위청과 곽거병이라는 그 장군 기억나실 텐데 곽거병이 묘가 여기 바로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율쌤과 함께하는 그 샤냥편에서의 영상을 보시면 이 장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여기 다녀올 때 여기가 사실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한참 막 갈아타고 막 장난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친절한 중국인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무사히 셰냥 여기 마오링에서 셰냥 친두역으로 3위안 주고 저도 타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8월 일이었고요. 자, 분석경이면 진나라 시황제. 자, 6.25 통치 아래 두었다면
답이네. 그치? 동중서의 권위가 있었으니까요. 신을 멸망시키고 려양에 도읍했다고 하면 요거는 지금 왕망의 신을 무너뜨렸으니까 이거는 후한일 겁니다. 애프터 한이고 정확히 말하면 광무왕제쯤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균등제를 시행하고 한화 정책을 주도했다고 하면 효 문제 북이죠. 이런 건 이제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구품중정제 폐지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수나라의 문제, 양견 정도 되겠습니다. 답은 2번. 3번입니다. 다음 모습이 나타난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고른 것은, 자, 일단은, 자, 왕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양조우에서는 수도인 장안과의 중개향. 장안이 수도인 경우, 우리 따지고 보면은, 아까 나왔던 셴양이 사실은 그 장안 바로 옆에 서안이잖아. 그렇다면은 진나라의 시왕조도 사실은 셴양이라고 말하니까 뭐 같다가 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춘전국시대, 동주시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장안이랑 가깝다 말할 수 있고, 또 당나라의 수도도 또 장안이지 않습니까? 일단 보자. 자, 근데 일본 통일신라. 통일신라가 있다면 그 당시에 중국 상황이 하나밖에 없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나랑연합군, 나랑전쟁이거든. 그럼 이거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나라? 당나라.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알거나 동아시아사를 공부한 학생들이면은 여기서 답이 끝날 수 있어. 알겠지? 나머지를 보게 되면요, 사실상 힌트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이제 국제적이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석, 향료, 비단과 같은 취급했던 것으로 통해서 외국인이 많이 방문했었고, 뭐 이슬람계나 조로아스터교 같은 게 유입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식국이 아라비아상을 말하는 거지. 자, 더 이상 힌트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자, 현장, 의정 같은 사람이 인도를 다녀왔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알지? 대당서역기, 시기시기, 차가차가, 초고조고조, 삼장스님이니까 의정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도 시안에 가면은 현장이 다녀와서 세운 대안탑이 있습니다. 자, 202바 같은 신이 활용하였다. 맞네. 답이 1번. 뭐 너무 쉽네. 자, 사마천이 썼던 기전체가 4개가 있다면 이거는 한나라 시대죠. 정확히 말하면 무제. 아까 이범지 정답이었고, 서상기 등의 해곡이 만들어진 시기라면은 이거는 원나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뭐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응? 자, 좋습니다. 자, 4번 넘어갈게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가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구다. 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수업 많이 했을 겁니다. 아구다가 나온다면 이번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이라는 거 사실 추정해 볼 수 있어. 자, 그랬는데 혹시나 모른다면 완안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각각의 왕조들의 성씨들과 수도를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안시가 있다면 사실상 문제 푸는데 되게 쉽거든요. 자, 쭉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봤을 거야. 여기 잘렸네. 맹안, 모극이 나왔다면 이거는 확실하지. 그래서 한족과 여진족을 따로 통치하게 되었었던 이 원조 통치체제라는 모습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금나라. 자, 여기 나오는 사람 아십니까? 성이 완안이고, 완안. 그 다음에 이름이 아구다. 아골타예요. 알겠죠? 자, 다 골라보실까요? 자, 후진으로부터 연시묵주를 할양받았다고 하면 요거는 요죠. 우리가 그 유명한 전연의 맹약, 이 상황 말하는 거고, 대도에 도읍하여 국호를 원이라고 했다면 원나라고. 뭐야, 답이 있네. 카이팡을 함락하고 송나라왕들을 생포했다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 요 사건 뭐라고 합니까? 정강의 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건 때 송나라의 휘종과 흠정이 같이 잡혀가게 되면서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송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 자, 토지를 국유화하고 노비의 매매를 금지했다고 하면 이거는 왕망이 세운 신나라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요. 탕고토 쪽이 세운 나라라고 하면은 요거는 서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3점 주고 있네. 아이고, 감사해라.
자, 밑줄치 이 시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것은 자, 시기사활한 모습을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마오가 오데 도사에몬. 사실 이게 일본어 발음이라서 여러분들 일본어 조금만 알면 문제 볼 수 있거든. 자, 6대 도시치의 모친인 사야는 불심에 도터웠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첫 번째는 남편의 도자에몬, 둘째는 지인, 세 번째는 아들과 지인을 동반하여 야마토와 시코쿠 일대를 총 3차례의 순례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야마토, 우리가 야마토 정권의 야마토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지역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이 시기에는 상킨코타이, 아이고, 우리 한자로 바꾸면 참근교대제라고도 합니다. 이거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지. 확인 사세를 밑에 보다 보면은 에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에도가 나와있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슨 시대? 에도 시대. 자, 그 다음 이어서 질문을 보시겠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관소를 설치하여 여성의 통행을 엄격히 감시하였다고 했는데요. 뭐 나와 있는데 뭐 하여튼 이 답은 상키코타이와 에도에서 답을 풀었네요. 자, 다이카 계신이 반영되었으면 이거는 뭐 645년 연도도 틀렸고 말도 안 되고 이게 이제 17세기 상황부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요. 자, 헤이조쿄. 아, 이거 나와 있으면 이거는 나라시대 8세기 상황. 자, 도다이사 같은 시기죠. 지금의 나라의 도시에 있고요. 교토의 막부에서 강합. 자, 요거 자, 미음 무로 마치 막부 미음 명나라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답은 그래서 5번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물품을 거래했던 네덜란드 사람이 다녀왔었고 사실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가부키, 뭐 우키요에 아니면은 뭐 여기 데지마 나와 있지만 뭐 화란, 난학 이런 거 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답 5번이었고요. 너무 쉬운 일본사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되시겠습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황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물사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누구를 보는지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림 먼저 보실 건데 아블파슬의 저술에 실린 세미라. 자, 여러분들이 세미라에서 사실 힌트를 잡을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그림 자체가 힌트가 되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자, 어느 시대의 세미라는 자, 회화의 올성과 생동감을 넘치는 양식으로 많은 미술사학가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쭉 보니까 이거는요. 황족과 귀족들의 무굴 제국을 개창한 무굴 제국 나와 있습니다. 개창한 조부. 누구? 할아버지란 뜻이지? 바브르가 할아버지래요. 자,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한 2대 황제의 후마윤.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후마윤 일본어 설명 안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자, 후마윤에 대한 기억을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역사책을 만들려고 몇 년 동안 나와 있는데 자, 정리해보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나. 응? 자, 나의 아버지는 후마윤이고 나의 할아버지는 바브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에도 시대에 있었던 요 나는 결국 가를 말하는 거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브르의 손자니까 아크바르 대제. 악바르 대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심화 설명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바브르가 나라 세운 사람 맞잖아. 무굴 제국 첫 번째 황제였었고요. 두 번째 있었던 요 후마윤이 두 번째 황제 맞습니다. 이대 황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악바르 대제가 후마윤의 아들이어가지고 사실은 이 무굴 제국의 3대 술탄입니다. 설명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악바르의 아들이 있고 아들의 또 아들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샤자한이에요. 자, 샤자한 누군지 아실 겁니다. 뭉타즈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죽을 때 수십 년간의 그 무덤 만들게 했었던 그 문화유산 타지말이라 부르지. 그래서 악바르 대제의 손자가 샤자한입니다. 그리고 이 샤자한의 아들이 아우랑제부죠.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가 연결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게요. 자, 산치대탑을 세우고 석주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거의 임박해 있는데요. 노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마소쿠카 마소쿠카 산치대탑 아소카 마소쿠카 카니슈카 간다라. 그치? 아소카 왕이지요. 마오리와 왕조. 자, 뭐 이제 모르면 안 됩니다.
그치? 비이슬람교에 대한 지지자를 폐지하였다. 맞습니다. 악바르드의 대표적인 관여 정착 아닙니까? 답 2번. 델리를 정복하고 쿠투브 미나를 축적하였다고 합니다. 자꾸 나오는 정답입니다. 이거 그치? 아이바크. 그 유명한 델리 수탄 왕조고요. 자, 죽은 아내를 추모하며 타지마를 조성하였다. 이 사람이네. 샤자한.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하여 시크교를 창시하였다. 이거 우리 그냥 이름만 보시면 되는데 나나크라고 합니다.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사원 유명하고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코타키나발루 다녀오면서 관련한 사진을 직접 보여드렸던 것으로 기억나시면 됩니다. 굉장히 관용적인 종교라서 외부인들 오면은 먹을 거 막 나눠줘요. 쌤도 그때 차 마셨다고 밥을 차마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자, 7번입니다. 자,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제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알려진 대로 무슨 나라의 군대의 대다수는 시파이라는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시파이 알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명 게임에 등장하는 이 고유 속성이 있어. 자, 이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무슬림의 술탄은 그들에게 특정 마을에 대한 조세 징수권을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특정 마을에 대한 조세 징수권 부여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단어로 하나 말씀드렸을 건데요. 그것이 그들의 고정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시파이들은 해당 마을에 거주하면서 전시에 전쟁 상황에 술탄을 위해 병력을 동원하였다고 하는데, 자, 이 상황은 봉토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봉토에다가 시파이들이 이제 자신의 봉토가 이제 그 당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쿠리페시치는 술탄의 연중 동원이 가능한 병력수를 10만으로 조절했다고 하고요. 자, 무슨 나라의 전성기인 슐레이마닐세. 여러분들 시파이를 몰라도 됩니다. 쌤이 그동안 설명해드렸던 이 제도를 몰라도 됩니다. 슐레이만 일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제국? 오스만 제국이죠. 혹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파이가 받은 봉토에서 조세 진수권 말하고 있는 제도 이름 뭔 줄 아세요? 이게 그 유명한 티마르 제도였어. 우리 알려드렸던 티마르, 밀레트, 베브시르메, 유니체리 모르시면 안 된다고 설명해드렸을 겁니다. 답 골라볼게요. 유니체리를 운영하였다. 맞다고 1번. 응? 사마르칸트, 티무르 제도, 티무르. 자, 탈라스 전투에서 반격에 승리하였다. 쌤이 이거 그냥 암기표 만들었어. 탈라스, 아바스. 이렇게.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고 하면 요거는 정통 칼리포 시대죠. 자, 장미전쟁에서 많은 제국. 이건 영국이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답은 1번. 자, 8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가가 다음 칸에 있네요. 자, 포퓰라레스는요, 뭐냐면, 로마 공화정 시기의 평민파라고 합니다. 지금 공화정이라는 시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제정이 되는 그 과정 이전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토지 점유자들은 내쫓기 위해 농지법을 통과시키고, 공화정 시기에 토지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까?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포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귀족들이 이제 대농장을 차지하니까 이것에 대한 그라쿠스 형제들이 이제 반발했었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닐까? 자, 채무자들에게 빚진 돈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제외하는 그들을 공화국의 주도를 깎고 없앤다는 하는 그 당시에 말로 이제 이들한테 이제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응? 그래서 그들은 형평을 깨뜨렸다고 하고 있으니 형평이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고유의 그 대농장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따라서 이것은 지금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라쿠스 형제의 대농장에 대한 그 혁파 과정을 지금 반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적어도 그러니까 평민파의 귀족인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라쿠스 형제에게 반대한다. 정답 1번. 자, 콜로나투스의 전면 금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기 쉬울 거예요. 요거는 사실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은 이거는 군인왕제 시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요로와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등장할 정도의 또 다른 토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 이번 안 됩니다. 자, 3번 스파르타쿠스의 개혁을 일으킨 반란을 지지한다.
자, 요게 여러분들 어디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스파르타쿠스의 일단은 반란은 시기상으로 맞지는 또 않을 뿐더러 이들은 지금 귀족, 저도 평민파랍니다. 평민파인데 반란을 지지하겠어? 아니지. 차라리 만약에 시기가 비슷하다면 반란을 반대했겠지. 노예들의 반란을 평민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본인의 일꾼이 사라지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 밀라노 침략을 거부한다. 아직 황제 등장하기 전이라고요. 연도는 아시죠? 313년. 자, 호르텐시우스법이 제정되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12뼈법, 호르텐시우스법, 리키니우스법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하고 나서 공화정이 완성되는 거잖아. 5번은 너무 옛날이지요. 다음은 그래서 1번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3번 같은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자,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농민층의 종속,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던 봉급을 지지하는 대신에 보유지, 땅을 말하는 것 같아. 그 엄밀한 이론에서는 봉토를 지정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봉토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면 이건 지금 사실 여러분들 한자를 하시면 너무 좋은 게 이게 봉신과 주군, 요 가신, 요 개념에서 등장한 단어이거든요. 사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려면 봉건제도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준나라의 봉건제도인지 서랍의 봉건제도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 자, 그랬는데요. 전문적 전사계급의 지배. 이거 확실히 나이트라는 개념이니까 요거는 이제 직업 기사라는 개념일 겁니다. 그리고 가신제대 나와 있네. 그치? 주군과 가신이라는 제도에서 유달리 순수한 형태를 띠고 나타났던 복종과 보호의 유대관계. 이런 이제 상부적 계약관계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와중에서 그러나 다른 양식에도 집단과 친족과 국가가 살아남고 그중 국가가 11세기 중엽 이후에 새로운 사역을 되찾게 된 점. 이런 모습이 그 유명한 아까 설명드렸던 주군과 가신, 봉투를 갖고 있는 이런 관계에 따라서 이것은 봉건제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준나라의 봉건제도예요? 유럽의 봉건제도예요? 유럽 나와 있네. 자, 이 지문이 여러분들이 힌트를 이렇게 뽑아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의 자체를 해석하기에 너무 문제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산업혁명을 발전에 촉진되었다. 자, 각각의 우리 사상을 좀 몇 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본주의 정도를 말하는 것 같고요. 설명이. 고대 아테네의 정치에 비롯되었다고 하면 요거는 민주주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방분권적인 사회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정반대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원정에서 수용한 제도라고 하면 자, 요거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전제 군주정이라는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사회는 철저한 이제 민주주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약했단 말이야. 근데 페르시아는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전제 군주정에 대한 모습을 받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서구 사회 토대가 되었다면 민족주의도 있고 자유주의도 있고 이렇게 내용으로 알 수 있겠죠. 다음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무슨 주제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s me, 우르바누스 2세. 아, 이거 교황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 시대 허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스러운 겉면. 자, 겉면 볼까요? 알아듣도록 타일러서는 어떤 일에 힘쓰게 함. 이 단어 자체는 그냥 고유명사는 아니고 그냥 어려운 단어를 쉽게 그냥 풀이해 준 것 같아.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동쪽으로 형제들을 서둘러 도와야 됩니다. 왜? 성제가 지금 뺏겨 있거든. 응? 이들은 그들이 요청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튀르크. 정확히 말하면 무슨 튀르크? 셀주크 튀르크겠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열한 종족을 없애버림으로써 우리의 형제들을 동방의 크리스트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구해야겠다고 하고 있지. 이것은 신이 나에게 부여한 권능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이 말했던 클레르몽 공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1095년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바로 1096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생기게 되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세 말기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발발 배경을 알아본다. 그치? 이거 하나 가는 거니까 답 1번이고요. 자, 카룰루스 르네상스를 말하면 답이 나와 있네. 이 누구예요? 궁정학교를 세우고 서른 황제 대관식을 가진 카룰루스 대제. 샤르르만이라 부르는 사람이고, 대벌시름의 제도의 장단점과 단점을 부족한다. 이건 오스만 제국도 되지 않겠습니까? 남뜻 측량 폐지면 루이 14세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위구노가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무슨 저 독일로 가고 스위스로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 그 다음에 치 같은 그런 시계 차 만드는데 나중에 기술을 아주 일조한다는 모습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말이 안 되고. 자, 5번이 어려운 설명입니다. 왜냐면 노르만 왕조가 영국에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한다. 일단은 관련은 없어. 근데 이 시기가 1066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가 좀 비슷해가지고 설명 5번일까? 라고 하나같이 모르겠는데 이게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유명한 또 윌리엄이 갖고 있는 그 당시에 토지 문서로서는 둠스데이 북이라고 하는 장부 기억나실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는 5번을 고르지 말라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라는 것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되시겠습니다. 밑줄치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에 대한 모습을 좀 보시겠는데요. 그의 항해 이후 유럽인들이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며, 자, 항해가 나와 있어. 그럼 대항해 시대의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신학로의 개척은 맞네. 유럽 세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있어서는 1392년은 전혀 다른 문명 세계의 도전이요 탐욕과 약탈에 의한 수단의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관련 설명하면서 쌤이 특히 이 연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0월 12일은 컬럼버스 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슬픔과 통곡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들이 이제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비극의 시작이다라는 말도 같이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그는요, 어디를 다녀왔냐면, 카리브 해역의 섬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발견한 거야? 그냥 탐험해서 그냥 도착한 거지 뭐. 응?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살바도르 섬에 안착하는 모습, 유명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한 사람은 일단은 뭐 되게 많이 있겠지만, 지금 신대륙을 보니까 발견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즈텍 왕국과 잉카 문명이 파괴되는 이 상황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문명과 크리스트교의 이름으로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희생했다는 점, 우리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 교수님이 전남대학교 역사 교수님이세요. 자, 누구? 이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제네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스페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항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대륙이 나중에 스페인 식민지가 된다는 사실도 같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사람 이름 모시겠습니다. 예수회를 세운 사람이라면 로욜라. 자, 요거 자꾸 나옵니다. 그치? 서강대학교의 지금 있는 종교 종파고 도면교물록을 작성하였다면 이거는 마르코 폴로. 자, 에스파니를 후원받았다. 맞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은 아닙니다. 자, 만료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고 하면 아이작 뉴턴. 자, 대서양 태평양을 거쳐서 필리핀에 도착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페르디난디 마젤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젤란은 진짜 스페인 사람이었고 스페인에 나중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라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3번과 5번을 구별해내는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다시피 바스코다가마, 콜럼버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젤란, 저도 세 사람에 관련한 확실한 항해 경로는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갈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물 보고 있는데요. 작가가 누군지 봅시다. 자, 공화정은 일반 의지에 대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거 지금 국민주권론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화정이라는 것이 일반 의지에 따라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당신은 사람들의 동의와 상호 합의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는 불실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사회계약론의 모습을 하면서 전제군주를 참백하게 만드는, 당황하게 하는 모습으로 말했던 요 지식인, 계몽사상가 누구지요? 장 자크 루소, 프랑스 사람이 되시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여러 가지의 그 당시 있었던 계몽사상가들이 있었을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따라서 답을 뽑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고전경제학이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애덤 스미스를 말하는 걸 것이고요. 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주장했다면 같은 프랑스 사람이지. 이거는 몽테 스키에. 자,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효능을 영향 끼쳤다고 합니다. 정말 자명한 정답이고. 자, 저항권을 강조하면서 명예혁명이 정당화를 하였다고 하면 이거는 존 로크. 자, 쌤이 여러분 설명했었던 사상가 맞고요. 인간의 자연세를 만인에 대한 마인수쟁으로 보기를 하면서 리바이어던 같은 책을 통해 이런 말을 정당했다고 하면서 절대왕정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그 유명한 토마스 홉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한번 지우고 바로 그 다음 쪽에서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면, 자, 연표 문제 나왔습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무슨 나라인지부터 또 찾아봐야겠지? 우리는 지엄한 주권자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영국의 왕이죠. 자, 근데 일단은 영국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시민의 영광과 크리스트교 신앙의 증진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항해를 했답니다. 자,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갔냐면 버지니아 북부를 갔다고 하네? 우리는 스스로 하나의 세속 정치를 결속할 것을 이 문서를 통해 엄숙히 맹세한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주면은 지금 캐나다 남쪽에 있는 그 미국 땅 아닙니까? 버지니아가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지금의 주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문서를 쓴 사람들은 미국인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식민지 아메리카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 정확히 말하면 아메리카인이라는 게 더 정확히 설명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시기를 지금 그럼 찾으라는 건가? 네, 이 같은 사양의 증거로 잉글랜드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권자 제임스 1세의 아일랜드 통치 18년째이자 그럼 이제 제임스 1세가 즉위하고 나서의 18년의 모습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다음 보시겠는데요. 자, 근데 이게 답이 되게 쉬운 이유는 뭐냐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제임스 1세의 즉위 연도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모른다고 치자. 자, 확실하게 좀 보면 지금 각각의 상황에서 일단 연도가 나와 있는데 연도를 알려줬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임스 1세의 지금 즉위 연도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연도는 도움이 안 돼요. 그치? 솔직히 말하면. 자, 하지만 우리는 왕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튜더 왕조 개창이 헨리 7세. 이거 그냥 좀 나오는 거고. 이건 알아야지. 헬수하면 엘통 나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치? 자, 동인도에서 설립도 같은 여왕이야. 그러면 적어도 나는 무조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900년 발생이면, 자, 요거가 나오려면 이거는 찰스 1세예요. 자, 그리고 권리장전이면 이거는 메리 앤 윌리엄의 그 공동왕 때 아니겠습니까? 1689년. 자, 그 다음에 7년 전쟁 발발. 요거는 훨씬 나중이고. 자, 그럼 적어도 얘들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순서, 영국의 명예혁명 과정 그거야. 제찰크, 찰제, 데칼꼬마니. 그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제임스 1세라면, 제임스 1세, 찰스 1세, 올리버 크로멜, 다시 찰스 1세 아들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러면은 결국 이 상황에서는 찰스 1세 이전을 고르면 되겠지. 이 이전 상황.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상황. 답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1세 연도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600년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17세기 정도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는 않는데 문제는 영국 명예혁명 과정이 다 17세기 상황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무슨 혁명 상황을 봐야겠는데 혁명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자, 쌤 생각에 이 문제가 조금은 어려운 문제로 좀 보입니다. 자, 1840년대에는요, 연도가 나와 있어. 일단 무슨 나라인지 좀 봐야겠는데, 새롭게 부각된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처 능력의 부재는, 자,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1840년대에 있는데, 그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일찍부터 자, 연대니까 꼭 1840년은 1840이라는 확실한 건 아니지. 노동운동을 결합한 공화파의 입지를 더욱 넓혀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엘리트주의와 부패, 경기 침체와 농업의 위기, 뿌띠 부르주아지. 자, 쓰면 적어놨는데 뿌띠 부르주아지라는 단어는 프랑스 말인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중간에 위치하는 소생산자, 소상인 및 봉급 생활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좌절이 노출되었고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인민주권을 신봉하는 소수이지만 적극적인 공화주의 운동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공화국 내지는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겠어요. 7월 왕정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귀족적 자유주의였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전 시기에 7월 왕정이 존재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귀족적 자유주의였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프랑스지. 자, 근데 프랑스인데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에 등장한 입헌 군주제의 7월 왕정을 비판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이때 등장했었던 새롭게 부각된 정부 무슨 정부죠? 이거는 2월 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지. 그리고 이때는 우리 이후 등장한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제2공화국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혁명이니까 그치? 자, 그럼 적어도 이 사건이 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2월 혁명 이후 상황을 답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뿌띠라는 단어가 혹시 우리 학교에서 프랑스어 배운 학생들 말실지 모르겠지만 뿌띠 이렇게 쓰거든요. P-E-T-E-I-T-I-T 이게 이제 작은 또 난장이란 이제 형용사 명사를 같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부르주아지라고 해서 여기 말하는 설명처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계층쯤을 의미하는 거지. 프랑스 말을 좀 아신다면 이렇게 문제가 또 풀 수 있는 게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1번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 아니, 이건 이공화정인데 대륙봉쇄령이면 말도 안 되죠. 훨씬 이전 상황이고 베르사유 궁전이 건립되었다? 그 루이 14세 절대왕정입니다. 상황이 어느 때인데요.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요거는 요 상황이지. 7월 혁명 상황이지. 아닙니다. 자,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지가였다. 자, 답이 5번인데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등장했었던 루이 나폴레옹이 나중에 이 제정을 하잖아. 이게 바로 나폴레옹 3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답은 5번입니다. 자, 선생님과 항상 우리 공부했던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의 순서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맨 처음 나와야 되는 거 당연히 이거지요. 루이 14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시기로 따지게 되면 우리 연도의 시기가 일단은 뭐 17세기 후반, 18세기 뭐 전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절대왕정이 이제 붕괴되는 과정에서 루이 16세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상황이지. 요게 두 번째겠지요. 이때 상황을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이제 국민공회 상황입니다. 그치? 로베스피에르의 그 자코뱅 세력이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려면 있는 이제 총재정부가 있었고, 통령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형제가 되는 과정이지, 그게 있는 게 바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은 지금, 제1 제정 때.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니까 나폴레옹 1세 상황에서 공부를 해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다시 부르봉 왕가가 등장했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 당시에 부르봉 왕가의 복귀 과정에서 시민의 왕으로 추대되는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되면서 그 유명한 7월 왕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게 네 번째 상황이네요. 요게 7월 혁명이니까 연도로 따지면 아까 나왔던 1830.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문이 요거지. 1848 2월 혁명. 그 다음에 5번, 6번이 마지막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연도를 굳이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제 배웠는데 그 저번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나폴레옹 3세가 이 제정이 되는 시점이 1852년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물러가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번 3회에서 봤던 것처럼 나폴레옹 3세가 비스마르크랑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굴욕적인 장면이 쌤이 그때 강조했던 그림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제2 제정의 몰락은 그 당시에 프랑스와 프러시아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끝나고 나중에 독일의 통일을 선포하는 장소가 베르사유 궁전이었다는 사실을 같이 시기 순서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가인물이 누구인지를 골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문제 인물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초상화를 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아신다면 아마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됐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윤사를 공부한 학생들이 문제 더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본론을 썼다고 하면 한 방밖에 없거든. 그리고 자본주의. 예. 물론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한데요. 자, 보자. 산업혁명 초의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큰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사회주의가 등장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 생시몽 푸리에가 있고 영국에는 오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명했던 우리 오원의 그 집단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모습도 공부했던 적이 나실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세력은 마르크스, 엥겔스 이제 친한 친구이면서 이런 초기 사회주의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사회주의를 강조했었는데 우리 익숙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 동지이자 절친의 친구였었던 칼 마르크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들이여 단결나라 말을 하는 모습이 이거지. 이 사람은 칼 마르크스. 자, 답 골라보시겠습니다. 자, 러다이트 운동을 주도하였다. 자, 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왔으니까 인물사니까 할게요. 러다이트 운동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계 파괴 운동이지요. 맥락은 비슷한데 답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맞는 사람이 러드예요. 러드. 알겠지? 몰라도 돼요. 남북전쟁 중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다면 이건 알아야지. 게티스버그의 연설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그치? 자본과 노동자 간의 계급주의를 강조하였다. 답 3번이고요. 자, 네덜란드 견제를 위해 항해법을 지정하였다면 올리버 크롬웰.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시장에 조정한 것을 만들어 한다는 사람은 애덤 스미스. 답 그래서 3번입니다. 이번에 애덤 스미스 많이 나오네요. 그치? (16번입니다) 자, 다음 사건이 발생한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고르고 있습니다. 자, 좀 볼게요. 당시 영국은 나일강 상류의 파쇼다. 아하, 파쇼다가 나와 있으면 파쇼다. 그 위아래 종단 정책의 영국과 동서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의 프랑스 만나는 크로스. 파쇼다 아닙니까? 어이. 그럼 뭐 연도가 뭐 하나밖에 없지. 자, 파쇼다 사건 기억나세요? 1898년인데요. 자, 이것도 모른다고 치자. 일단은 영국이 제국주의 확장하는 상황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아시다시피 충돌이 될 뻔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해군 그날시 보기 때문에 프랑스가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영토 개전 위기까지 했다가 피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찬란한 고립 정책. 자, 말이 거창하죠?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해서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응? 지네 멋대로 땅 따먹게 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이때 있었던 영토 상황 고르겠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장악하고 있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연도뿐만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영국이 이제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인도를 더 가깝게 연결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집트 관련한 우리 모습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 관련한 설명을 같이 또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국에서는 공물법 폐지와 유지하는 과정이 의회에서 대립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훨씬 이전 상황이죠. 이거 언제 상황이야, 공물법 폐지? 응? 연도 잠시 알려드릴게요. 자, 프랑스에서는 종교적 갈등으로 위고노 전쟁이 야, 이거 종교 전쟁 아닙니까? 야, 이거 너무했다. 넌 너무 무슨 그 옛날에 베스트팔렌조야 그 전후 상황이잖아. 그치? 17세기인가요, 그러면? 응? 자, 프랑스에서는 제2대전이 수립되어 대평전을 출구하였다. 자, 요게 약간은 애매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제2대전이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리고 이게 1852년인데 모른다고 칩시다. 일단은 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나서 바뀐 상황이거든. 답이 그래서 되지 않고요. 확실한 것은 제2대전이 되고 나서 1870년에 71년 정확하게 말하면 루이 나폴레옹이 몰락하잖아.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 상황 이후라서 답이 될 수가 없기도 합니다. 자, 영포는 주자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백년전쟁은 이건 뭐야 이건. 자, 연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1337부터 1453년까지라서 연도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일어난 게 낭트칭령 폐지 아니겠습니까? 1598년. 그래서 답은 이렇게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공법 폐지가 왜 이게 좀 연도 안 맞냐면 더 옛날 시기 상황이에요. 알겠지? 17번입니다.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선생님 이 문제 좀 보니까 처음에 무슨 말을 하나 조금 이렇게 당황했었거든. 자, 중화민국 임시약법이라고 합니다. 중화민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민국이면 지금 타이완에 있잖아. 라이까님과 쯔이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에 그 또 있지. 응? 대만 카스테라도 있고 뭐 807도 있고요. 자, 근데 법인데 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타이완에 있는 정식 타이완 그 중화민국이 아닌가? 일단 의심해 보자. 중화민국은 중화인민이 이것을 조약한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한다. 중화민국의 영토는 22개의 성과 내몽골, 외몽골, 티베트, 칭하이. 이게 청해성이고요. 중화민국은 참의원, 임시대총통. 이게 있다면 시기가 나올 수 있지. 그냥 총통이 아니 임시대총통이면 리을에 들어가는 사람이 확실히 순원이거든. 그렇다면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 신해혁명으로 그 당시에 새헌법을 발표하는 요 상황으로 정의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청단을 무너뜨리는 과정에 등장했었던 신해혁명의 상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순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게요. 자, 신해혁명이 국공대정 이후 공산당에 의해 이거 세워졌다고? 이거는 그냥 중국이지요. 말도 안 되고요. 그치? 자, 그래서 니은 보시게 되면은 이거 그치? 순원식 삼민주의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맞는 표현 설명. 자, 티베트 지역은요. 청대에는 범부로서 중국의 통치를 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강희제, 걸륭제 요 시기 때 영토 확대되는 과정에서 티베트가 지금 중국 땅에 되게 된 계기가 요 상황이었었거든. 그래서 답이 니은과 딕은 3번이고요. 자, 순원은 이직책에서 처음 선임된 인물은 위안스카이 아니에요. 순원이라니까요. 그래서 답이 그래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아. 만약 이거 모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라서 답을 고를 수 있거든. 근데 답이 너무 아니라서 답을 이렇게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 되시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말 고르라고 합니다. 자, 틀린 말 고르는 거 쉽지만 않은데 그치? 되게 많지 않은 문제죠? 이들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이 전쟁의 승리가 참호전의 교착 상태를 깨트리고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독일군 독일이 나와 있습니다. 연합군이 있고요. 그럼 일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호전이 등장했다면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상황 이후일 수도 있어.
자, 근데 방어선을 돌파하면서 독일의 최종적 패기를 남긴 마지막 100일이 영국 육군의 작전 수행에 각별한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자, 윌리엄 필포트는 재앙으로 인식되었던 솜 전투. 아하! 답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왜 망설였냐면은 참호전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1차 세계대전인데 2차 세계대전 때도 참호전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겠지. 전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른 전투, 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지요. 자, 이 상황에서 답을 이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온 것처럼 다시 이 손전투에서 영국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다. 아이, 뭐야?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 왜 말이 안 됩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는 소련이 아닌 러시아가 붕괴돼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요거는 1939년 8월에 만들어져서 폴란드를 공격하기 딱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히틀러의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독일이 이제 배신 때리잖아. 저번 모의고사에서 등장했었던 바로바로사 작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무제점선 작전 맞고 킬 군항 이제 해군을 말하는 거지. 킬 군항 해군에서의 반란 맞고 프랑스가가 마른 전투 솜전투 나왔고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주도한 혁명이 발생하였다. 러시아 혁명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전투의 정확한 양상을 공부하는 건 어려울 거야. 단 이런 식으로 마른 전투, 솜전투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이 아닌 뭐 미드웨이 해전, 뭐 노르망디 선진주 작전 아니면은 뭐 진주만 습격 이러한 과정이면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차이만 아셔도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19번 문제 드시겠는데요. 가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임을 고르겠는데 일단은 이 초상화는 쉬운 것 같아. 코스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하켄크로이츠가 있다면 이거 불교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자, 만자 아닙니다. 나치 당원이래. 아이, 이 누구예요?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 자, 확인서 해볼까요? 지문 속에서. 자, 홀로코스트. 아이, 확실합니다. 그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는 완전 그 인종, 청소하는 정말 최악의 인종 학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홀로코스토스에 나온 단어가 나왔는데,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등장했던 모습으로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히틀러는 이미 1919년에 유럽의 유대인들을 멸종시키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히틀러가 정말 작정하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히틀러 골라보시겠습니다. 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재무장을 하였다.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히틀러를 중심으로 독일이 세력 확장을 하니까 처음에는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제 오냐 그래, 네, 이 정도는 봐줄게 라고 했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폴란드를 공격해버리고 하니까 뚜껑이 열려버린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 설명 골라보시겠습니다. 얄타 회담에서의 대전 참가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본이랑 싸우겠다고 한 요 사람은 소련의 스탈린이죠.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상황입니다. 자, 파시스트당을 조직했다고 하면은 로마 신군 유명한 상황이지요. 이거는 무솔리니, 이탈리아. 자, 에스파냐에서의 군사 쿠데타를 정권을 장악한 사람. 자, 요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한 설명인데 이게 프랑코 군부 대각이에요. 스페인 아시겠죠? 자, 난징에서 수십만의 중국 인민을 학살하였다. 이건 일본이죠. 이 특정 사람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말 강조했었던 난징에서의 수많은 비극, 진짜 일본이 여전히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중국인의 가슴에는 이 난징에서의 대학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치?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 2차 세계대전까지도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 현대사. 아직 문제가 안 나왔지. 자, 현대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미출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무슨 회의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인도는 자, 연도가 나와 있어. 1954년에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전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 몇 가지? 5가지. 자, 우리 요 회의 뭐라고 합니까? 콜롬보 회의라고 합니다. 그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같은 해 4월에는 인도, 파키스탄, 버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소위 콜롬보, 맞고. 자, 이듬해, 다음 해면 몇 년이지요? 1901이니까 1955년 상황이었는데,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회의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회의라고 합니까? 반둥 회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새로운 흐름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답 적어놨네. 무슨 회의? 반동 회의. 반둥. 우리 재작년에도 우리 아시안 게임 했는데 혹시 아세요? 팔렘방이랑 인도네시아 쪽에서. 자, 평화 10원칙 재탕하였다? 답 1번이고요. 5원칙이면 콜롬보 회의, 10원칙이면 반둥 회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콜롬보 회의가 먼저잖아. 그러니까 5개밖에 원칙을 정하지 않았는데 반둥 회의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곱빼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국제연합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 자, 요거는 UN이니까 UN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대서양 훈장이었지. 자, 이거 1941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고요. 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치?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끝무렵에 있었고요. 자, 단일화폐로서 유로화를 도입을 결정하였다고 하면 자, 요거 ECSC, ECEU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있었던 조약이 있었지. 이거 뭐라고 하지요? 마스트 리히트 조약.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강조했을 건데요. 자, 밑에 나오겠지만 브레튼 우즈 회의와 함께 같이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달러화를 국제무역의 기축통화로 함께 이거 더불어 금을 그 당시에 본위의 통화로 결정하는 사회가 이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무슨 회의입니까? 이거는 브레턴 우즈 회의죠. 미국 호텔 이름이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도 같이 정리해 보시면서 현대사 관련되어 있는 세계화 내지는 블록화 가는 모습과 더불어 제3세기 모습까지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4회에 해당하는 내용의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이 대망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실전 모의고사 5회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